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눈곱들 좀 떼고. 오늘은 15.5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극좌표를 이용한 더블 인티그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surface area라는 제목의 15.5절을 보게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제목 그대로 공면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네, 공면의 면적. 그냥 뭐 아무거나 다 잘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로서 나타내지는, 물론 이제 요거는 우리 뭐 연속 함수라든지 뭐 미분도 가능하다든지 하는 좋은 성질을 가진 함수겠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내어지는 공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오늘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이디어는 사실은 항상 비슷해요. 미적분학에서 아이디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잠깐 기억을 되짚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1학기 때나 2학기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걸 우리가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본 아이디어는 곡선을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렇죠? 쪼개진 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선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계속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런 구부러진 곡선이 본래 곡선에 점점 근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만든 이런 부분적으로 선형인 그 선들의 길이의 합을 생각을 하고, 그 길이의 합이 이걸 점점 잘게 쪼개 나갈 때 어디에 수렴하겠는가.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아이디어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면이 있다 그러면 이 공면에 근사하는 어떤 우리가 계산 가능한 물건들. 근데 계산 가능한 물건은 우리가 뭐 평평한 것들이 계산 가능한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그래서 아이디어는 공면이 있으면 이 공면에 근사하게 되는 이렇게 평평한 조각들. 여기서는 이제 그 평평한 조각들로 평행사 변형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평행사 변형의 조각들을 가지고 주어진 공면에 근사하도록 만든 다음에 우리가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 평행사 변형의 넓이의 합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점점 잘게 쪼개 나갈 때 그 평행사 변형 넓이의 합이 어디에 수렴하겠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키는 뭐냐면 이제 디테일하게는 그러면 평행사변형들을 어떻게 어떤 근사하는 평행사변형들을 얻어낼 건가 하는 게 이제 디테일에 있어서의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여기 이제 함수 fxy 이변수 함수가 있고 그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내지는 공면 S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무한히 넓으면은 뭐 어차피 면적을 못 구하니까 이 함수의 정의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D로. 그럼 거기에 따른 공면도 이렇게 한정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중적분에서 더블 인티그레에서 했던 것 같이 이것을 사각형으로 나눌 거예요. 오케이? 일단 정의구역을 사각형으로 쪼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쪼개면 우리가 뭐 이렇게 했었죠. 뭐 이쪽으로 뭐 m개로 쪼개고 이쪽으로 n개로 쪼개고 가지고 영역이 있으면 이 작은 사각형 하나하나를 이제 뭐 R, I, J 이렇게 했었죠. 오른쪽으로 I, 위쪽으로 J번째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쪼개어진 사각형 하나만 한번 쳐다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요 사각형을 RIJ,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I번째, 아니구나. 그렇지. X축 방향으로 I번째, Y축 방향으로 J번째에 있는 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얘를.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샘플 포인트를 사용을 할 텐데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제일 끝에 점, 여기 사각형의 둘레 꼭지점에 해당하는 점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좌표를 xi, yj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함수를 요 사각형에만 한정을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선을 따라서 높이를 그려보면 요 선이 하나 나올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y축 따라가는 요 선을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면 또 곡선이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또 뭐 나머지 선들 요거 따라서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런 조각 하나가 나와요.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패치라 그래요. 패치 그러면 이렇게 뭐 조각인 거죠. 어디다 이렇게 땜빵 떼우는 조각. 또는 뭐 이렇게 헝겊 조각 모아가지고 보자기 같은 거 만드는 거. 퀼트라 그러나요? 그런 걸? 그런 거 사용할 때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패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패치 하나를 SIJ라고 할게요. 그래서 쪼개어진 사각형에 대응되는 공면을 공면의 조각을 SIJ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 점에 대응되는 XI, YJ에 대응되는 공면상의 점을 PIJ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 조각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으로 근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그릴 수 있는 평행사변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보면 linearization 하셨죠? linear approximation. 그렇죠? linear approximation 했었죠? 그러니까 흡사 뭐 1차원 곡선이었으면 여기서 접선을 구해가지고 요점 근처에서 보면 이 접선이 곡선의 y 값을 근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를 확장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어떤 공면이 있으면 그 공면에서
우리가 접평면을 구했었죠. 탄젠트 플레인. 그래서 이 탄젠트 플레인의 높이 값을 이 공면의 높이 값으로 근사화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근사화하는데 써먹기 좋은 평평한 물건은 접평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접평면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접평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PIJ 점에서 요 공면에 대한 접평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접평면에서 요게 지금 X축 방향이에요. X축 방향을 따라서 가는 접선. 그거를 A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접선은 X축 방향을 따라가는 접선이니까 X방향으로, 좀 이따 얘기할까요? X축 방향으로 따라가는 접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Y축 방향을 따라가는 접선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AB가, 여기 제가 써놓은 AB가 PIJ에서의 탄젠트 플레인에서 X축 방향을 따라가는 벡터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Y축 방향을 따라가는 접선인 거예요. 접벡터, 탄젠트 벡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요 사각형의 나머지 귀퉁이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렸을 때,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려요. 올렸을 때, 요 접선하고 만나는 곳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길이의 벡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요 귀퉁이 점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갔을 때 접선하고 만나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길이의 탄젠트 벡터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탄젠트 벡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탄젠트 벡터가 있으면은 이 두 벡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행사 변형이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 써놓은 패러렐로그램이라는 거는 뭐예요? 평행사 변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TIJ가 뭔지 썼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TIJ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평행사 변형을 이 조각, 곡선의 조각 SIJ의 근사로 생각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각 점마다 이렇게 얻어진 이 TIJ의 넓이를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의 극한값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델타 TIJ라고 쓴 거는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한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을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기가 시간 여유가 있을 텐데, 이게 패드다 보니까 좀 여의치도 않고 또 시간 조절하기도 오히려 힘들어서 제가 좀 미리 필기를 좀 해놓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기가 시간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 안 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안 해. 다 너무 잘 알아듣나? 자, 얘기 계속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평행사변형 넓이라는 게 이게 벡터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두 벡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나타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TIJ 각각에 해당하는 이 벡터 AB만 구하면 돼요. 이제 이 A라는 것은 사실은 X축 방향을 따라갔을 때 곡면에서 만들어지는 이 곡선이 있을 텐데 그 곡선의 접선이잖아요. A가.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자, 제가 이거 거꾸로 그렸는데 이게 그림이 좀 X축 방향이 이쪽이고 Z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거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그려보면 이쪽이 이제 X축 방향이라고 그러고 이쪽이 Z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축을 따라가면서 그려지는 곡선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 평면상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 벡터라는 거는 이 벡터 A라는 거는 방향은 어때요? 방향은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좌표는 델타 X만큼 될 거예요. 델타 X가 뭔지 알죠? 우리가 이 사각형을 쪼갰을 때 X축의 X축 변에 해당하는 거 길이, 그다음 델타 Y는 요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 썼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델타 X만큼이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델타 X만큼이에요. 그렇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Y축 방향으로는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곡선의 접선인 기울기니까 이거는 그러면 X축 방향을 따라가서 생긴 곡선이죠. 그러니까 그거의 기울기는 함수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기울기는 함수 F를 X축 방향을 따라가면서 미분한 거죠. 그렇죠? 여기 편미분이 되는 거죠. X에 대한. 이 기울기 값이 그거니까 그다음에 요게 델타 X니까 요 Y 값은 델타 X를 이 편미분 값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델타 X분의 요게 fx가 되니까 이 녀석은 여기다 델타 x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z축 방향의 성분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x축 방향을 따라가는 거니까 y 성분은 없어요. 이 벡터는. 그러면 b는 입장 바꿔서 놓고 보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넓이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를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건데, 각각의 곡면의 조각들을 우리가 선형근사라는 개념을 생략을 해서 그곳의 넓이, 각각의 조각 대신에 이 평행사변형 TIJ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곡면 전체의 넓이라는 거는 각각의 조각들의 넓이의 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조각인 SIJ의 넓이는 이 평행사변형 TIJ의 넓이로 하겠다. 그래서 델타 TIJ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디어는 N이라는 거는 X를 조각낸 개수, M이라는 거는 Y축 따라가면서 조각낸 개수인 거죠. 그래서 NM이 무한대로 가면, 즉 이것을 무수히 잘게 조각을 내면서 이러한 평행사변형의 넓이들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 그거는 본래 이거죠, 그렇죠? 본래 서피스의 넓이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해보면 돼요. 식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 서피스 S의 넓이는 각각의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합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무수히 잘게 쪼개나갈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이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크로스 프로덕 하면 헷갈릴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성분은 이렇게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하면 fx 델타 x 델타 y에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이 이거 맞나? fx죠? 여기 왜 fy라고 썼지? 제가 잘못 썼네요. 첫 번째 성분은 fx 델타 x 델타 y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렇죠? 델타 x 델타 y는 이거 밖으로 뺐어요. 벡터 밖으로 뺐고. 두 번째 성분은 이렇게 하면 델타 x fy 델타 y에 마이너스 붙인 거. fy 여기 있죠? 델타 x 델타 y 뺐고요. 이렇게 하면 델타 x 델타 y 곱한 거. 그래서 여기 1이라고 쓰고 이렇게 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크기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벡터의 크기니까 첫 번째 성분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성분의 제곱 더하기 세 번째 성분의 제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 루트 씌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fx의 제곱, fy의 제곱, 1의 제곱 들어가고 공통적으로 여기 델타 x, 델타 y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요거는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바로 밖으로 뺀 거예요. 이렇게 쓰면 루트의 fy 제곱, fx 제곱 더하기 1 거기다가 델타 x, 델타 y 곱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실제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 이거는 주어진 영역이 있는데 요거를 사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각 사각형에서 샘플 포인트에 해당하는 xi, yj를 골라낸 후 그 xi, yj에 대해서 요 값과 그 다음에 델타 x, 델타 y는 이 쪼개진 사각형의 넓이죠. 그러니까 xi, yj에 대한 이 값과 사각형의 넓이를 곱해서 더해서 극한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영역 뒤에서 이 값에 더블 인티그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단 하나 조건은 우리가 항상 정적분이든 뭐 중적분이든 간에 적분이 극한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분값이 존재하기 위한 또는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뭐냐면 거기 들어가는 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대상이 되는 값이 이 f의 x와 y에 대한 편미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요 녀석들도 연속이면 좋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 안이가 연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x방향으로의 편미분, y방향으로의 편미분이 존재하고 그 편도 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값이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더블 인티그랄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죠. 식은 간단하죠?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제곱해서 1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놓은 거 더블 인티그랄 하면 돼요. 그러면 의외로 희한하게 생긴 곡선, 많이 휘어진 곡면이더라도 xy 방향으로 미분 가능하고 미분한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휘어진 곡면의 면적 구하는 거는 처음 봤을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회전체? 그렇죠? 회전체 같은 거가 아니면은 아마 못 봤을 텐데.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의 표면적 같은 거를 공학적으로는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하다못해 뭐 페인트질을 하려고 해도 면적을 알아야지 페인트를 얼마 쓸 건지 알 거 아니야. 그렇지? 간단한 페인트 말고요. 엄청나게 큰 거요. 뭐. 그럼 계산을 잘해야 되겠죠? 페인트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남으면 안 되고 작업 일정이나 들어가는 코스트 같은 것들도 다 미리 산정을 해야 될 거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일 거예요. 그런 것만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이론에 의해서 계산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는 이게 더블 인티그랄이니까 이거 왜 안 나오지? 돌아갔다. 애플 펜슬이 하도 고장이 잘 나서 되는구나. 이게 더블 인티그랄이니까 더블 인티그랄이 뭐 항상 계산되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갖고 있으니까 정확한 값은 아니더라도 근섭 값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를 아주 잘게 조각내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온 과정만 따라오면은. 그렇죠? 그래서 뭐 적분은 못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이거를 잘게 조각내서 그래서 얻은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합구하면 값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제 보면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매끈한 물건인데 가만 보면 그걸 이렇게 작은 삼각형들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이런 식의 근사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물체를 뭐 다루거나 보거나 아니면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가질 때는 그런 삼각형들로 엄청나게 작은 사각형, 메쉬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삼각형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보여줄 때는 약간의 어떤 후처리를 해주겠죠. 매끄럽게 보이도록. 실제 거기에 대한 어떤 계산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삼각형 조각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수학 시간이니까 근사는 여러분들이 컴퓨터과 학생들에게 나중에 수치 해석 같은 걸 배워서 잘 하리라 믿고 우리는 수학 시간이니까 값을 구하는 걸 해봅시다. 실제로 적분하는 거. 자, 그래서 이그젬플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잠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에게는 아이패드 프로를 상품으로 지급한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진 못하겠네요. 자, 사실은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는 질문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냥 빨리빨리 하고 끝내주세요. 속으로 그랬지. 자, 1번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역시 surface area. 곡면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of the part of the surface C equal to x squared plus 2y plus 2 that lies above the triangular region T in the xy plane with the vertices 그러니까 보면 이제 공면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뭐 일부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상이 되는 공면은 요거예요. 그렇죠? 요 방정식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공면의 일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부가 어딘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요 삼각형 모양의 영역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을 때 원래 뭐 공면이 뭔지 모르겠지만 공면이 있다. 밑에 삼각 XY의 삼각형 XY 플레인의 삼각형이 있다. 그럼 그거 바로 위에 있는 거 수직으로 올렸을 때 뭔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삼각형이 뭔지만 알려주면 되겠네? 간단하네요. 요거 3개. 요 3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0,0, 1,0, 1,1. 그렇죠? 3개에서 결정되는 삼각형이니까 여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위로 뭔가 공면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공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럼 뭐 그림을 잘 못 그려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x, y가 다 양수니까 0이거나 양수니까 z값은 0보다 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그냥 있는 거야. 잘. 그러니까 뭐 굳이 모양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하는 면적 값은 앞에 어떻게 됐죠? 기억나요? 더블 인티그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나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에 대해서 뭐를 하면 돼요? 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f를 뭐로 놓으면 되겠어요? 앞에서 됐던 거는 얘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공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는 이 함수를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제곱하고 더하기 1 해가지고 루트 씌워 놓은 거 더블 인티그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공식을 써보면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제곱,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제곱 더하기 1의 da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야? 대답 안 하면 안 해. fx는 2x 예, 맞아요. fy는 빨리 대답해줘요. 2입니다. 2. 어? 2. 2. 이거 누가 대답하는 거야?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자, 그래서 그냥 써보면 4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1이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루트 4x제곱 더하기 5예요. 그렇죠? 루트 4x 더하기 5면은 무슨 치환적분 이런 거 안 하면 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로 바꿔야 되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적분하고자 하는 영역이 0,0, 1,0, 1,1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계산하려면 정해야 돼요. 뭐 어느 쪽으로 먼저 할 건가.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이거를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려고 하면 루트 4x 제곱 더하기 5니까 삼각함수로 치환하는 적분 같은 거를 하거나 뭐 탄젠트로 바꾸는, 그렇죠? 치환을 하지 않으면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시작하면 조금 복잡해지죠. 근데 이제 만약에 y에 대해서 먼저 한다고 하면 이걸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한다 그러면 이게 상수 취급당하니까 0부터 x값은 0부터 1인데 y는 0부터 x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상수 취급당하면은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면 여기 x가 붙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안에가 제곱인데 밖에 1승이 붙어 있으니까 그때는 되죠. 바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정도 예상들을 여러분들이 하고서는 계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y부터 먼저 할래. 계산을. 그 다음에 x를 하겠어. 마음을 먹고 그러면은 x는 범위가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y는 x값을 고정시켜 놨다 그러면은 y는 0부터 x까지. 왜냐하면 이게 y 콜 x라는 직선일 테니까. 맞죠? 그래서 0부터 x까지 4x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을 먼저 하면 요거는 그냥 얘가 상수 취급을 당하니까 루트 4x제곱 더하기 5에다가 잘 쓸게요. 자꾸 대충 쓰게 되냐. 그리고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y에 4x제곱 더하기 5가 될 거고 여기서 0부터 x를 집어넣어서 차이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x 집어넣으면 그냥 x 곱하기 루트 4x제곱 더하기 5고 0 집어넣으면 그냥 0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0부터 1까지 x에 4x제곱 더하기 5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뭔가 하여간 요 녀석을 미분하면은 1차식이 튀어나오니까 얘에 관계된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2분의 1승이니까 그럼 미분하기 전에는 2분의 3승이었던 게 있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상컨대 4x제곱 더하기 5를 2분의 3승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미분하면 2분의 3승에 4x제곱 더하기 5에 2분의 1승이 되고 안에 있는 게 4x제곱이니까 8x 하니까 어떻게 돼요? 4, 12x에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같네요. 그러니까 요게 미분하기 전에 12를 나눠줘 버리면 여기다 12분의 1을 붙여줘 버리면 똑같아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뭐 공식 잘하는 사람은 째깍째깍 하고 가물가물하는 사람은 이렇게 짚어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1에 4x제곱 더하기 5에 2분의 3승을 미분하면 이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0, 1을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12분의 1 집어넣으면 9. 9의 2분의 3승이 얼마인가? 9의 2분의 3승. 9는 3의 2승이니까 3의 2승에 2분의 3승 하면 3의 3승이죠. 27 빼기 x에다 0 집어넣으면 5의 2분의 3승이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나도 대학교 들어와서 미적분학 배울 때 그냥 배울 때 심드렁 했는데 이 공면의 넓이 구할 때는 좋더라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구나. 신기하다. 휘어진 건데 어떻게 넓이를 구하지? 그랬는데 이렇게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로 나오잖아요. 넓이 값이. 그렇죠? 옛날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 되게 이렇게 머리를 썼었고. 자, 여기까지 질문. 여러분들 이거 저기 시험 보려고 그러면 1학기 때 정적분 했던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음. 넘어가도 되겠어요? 질문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그램플 2번 다음 거 한번 봅시다. 그냥 넘겨서 합시다. 이번에도 자 이번에는 파라볼로이드의 일부의 파라볼로이드의 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요 평면 밑에 있는 거. 요 평면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요거 여러분들 모양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높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원점에서는 높이가 0이고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공면인데 z 이퀄 9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가 9였다 그러면 z 이퀄 9에 해당하는 평면이 있을 텐데 이 평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평면하고 요 공면하고 만날 텐데 만나면은 얘가 z 이퀄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나면은 이루는 그 교선은 서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서클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아랫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 아랫부분. 음. 이해했어요? 그러면 저기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다른 친구들 얼굴 다 보이죠? 다 보이죠? 혹시 여기 지금 그 왼쪽 밑에 있는 지금 나는 각각 자는 건 괜찮은데 혹시 어디 아픈가 해가지고 여기 파란색 입은 학생 자는 거였구나. 있나? 깜짝 놀랐잖아. 졸도했는 줄 알았지. 괜찮아? 어. 난 또 갑자기 졸도해가지고 쓰러졌나 싶어가지고. 오케이. 그럼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바꿔야 되냐면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정의역은 요걸 그대로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9니까 여기가 9인 셈이니까 이게 반지름이 3인 서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바닥도 그대로 내리면 반지름이 3인 서클이 되죠. 여기가 도메인이 되는 거죠. 정의고요. D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 함수의 그래프에서 함수 파트는 그냥 요거가 되겠죠? Z 이퀄 fxy니까. 그래서 fxy는 이거고요. 도메인은 그냥 반지름이 3인 원이 되겠어요. 원의 내부, 원판, 그렇죠? 원판. 그러니까 원이라는 말이랑 원판이라는 말은 좀 구분해야 돼요. 원은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은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원판 그러면은 그 원에 둘러싸여져 있는 영역. 그렇죠?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뭐 이제 다 됐네요. 원하는 넓이는 저 원판에서 함수 fxy니까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아까 어떤 학생이 이제 가르쳐줘서 저도 이제 혼자 잘할 수 있어요. fy는 2y 될 테니까 여기다가 저거의 제곱을 더하면 되죠. 4x 제곱 더하기 4y 제곱에다가 2를 하나 더해야 되겠죠. da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더블 인티그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타입 1이나 타입 2로 생각하면 x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고 y는 x 값을 하나 고정시켜 놨다 그러면 요게 곱빼기 x제곱에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안에 있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지? 안에 있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까지 붙어버리면 좀 거시기 해요. 그렇죠? 계산이 악착같이 하면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앞에서 폴라 코디네이트를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R 세타로 생각하면 폴라 코디네이트로 생각하면 영역 D는 어떻게 돼요? 그냥 거리는 0부터 3까지고 세타는 각도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렇죠? 게다가 안에 있는 함수가 4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 r제곱이죠. 그렇죠? r제곱이잖아.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니까. 그러니까 영역도 그냥 상수값에 의해서 바운드 되고 안에 있는 함수도 그냥 일변수로 바뀌어 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폴라 코디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극좌표를 사용을 해서 바꿔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생겼었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게 대상이 되는 함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니까 그냥 4r제곱 더하기 1이에요. 루트 4r제곱 더하기 1. 거기다가 뭐를 하나 곱해야 돼요? r을 하나 곱해야 되죠? 이거 항상 조심하세요. 빼먹고 하기 딱 좋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영역은 세타는 0부터 2파이. 그 다음에 r은 0부터 3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 안에 있는 걸 먼저 하면 r 곱하기 루트 4r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뭘 미분하면 이게 될까? 헷갈리면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3승 미분했겠고 8r 아까랑 비슷하네. 똑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12분의 1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12분의 1에 4r 제곱 더하기 1에 2분의 3승. 아까랑 똑같네, 계산이.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맞춰놨나 보다. 그러면 이거는 12분의 이번에는 3이니까 3, 3은 9, 9, 4, 36, 37. 그쵸? 37에 루트 37. 0 집어넣으면 1.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건 그냥 상수니까. 다가 곱하기 2파이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거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아마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연수 문제도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공식만 잘 쓰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뭐 넘어가도 될까요? 시간이 이제 10시구나. 그러면은 새로운 섹션 시작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공지된 대로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공지 봤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 여기까지니까. 사실은 원래 중간고사 봤던 대로 하면은 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범위가 좀 넓어졌죠. 그래서 본래 중간고사 범위로 할까 어떻게 할까 싶다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현재 공부하는 거가 좀 밀릴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느렸어요. 그냥 느렸으니까 하면 되고 뭐 문제 많이 풀어보고 어려운 거 다 풀어보면 좋은데 일단은 약간 벅찬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이 그래요. 일단 쉬운 걸 잘해야 돼. 그치? 쉬운 걸 먼저 잘해야 돼. 그냥 대충 넘어뛰고 어려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면접 구하는 거 배웠으니까 쉽더라도 면접 잘 구하고 그치? 뭐 부피 구하는 거 했으니까 쉬운 거라도 부피 잘 구하고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좀 잘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이라 그래서 사실은 미적분학이 이제 보통 듣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공동 출제를 1학기까지 했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좀 그러면 난이도 있는 게 들어가고 테크니컬한 것도 좀 들어가요. 어느 정도 성적 주려면 분포가 필요하니까. 근데 나는 사실 별로 그런 건 안 좋아해요. 그냥 부피 잘 구하고 면적 잘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문제를 꽈서 낼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가 약간 꼬운 문제가 안 나온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좀 잘 해라.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성적 받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음. 그리고 2학기 되면 여기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은 이렇게 쳐다보면 다 이렇게 성실하니 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데 사실 1학년 돼서 뭐 1학기든 2학기든 1학년 되면 좀 놀고 싶어요, 사실은. 놀고 싶고 그동안 했던 거 좀 지겹기도 하고 대충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좀 잠깐 신경 안 썼는데 진도는 빡빡 나가니까 이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냐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겠고 그건 뭐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젊을 때 좀 놀 수도 있고 좀 제낄 수도 있는데 대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회피한다거나 뭐 괜히 더 엇나간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놀고 싶었으면 열심히 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너무 늦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뭐 못하면 재수강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리어스한 거 아니니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그래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성적 잘 받고 그러면 좋긴 있겠지만 조금 길게 놓고 보면 놀 때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늦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해도 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대신에 자기가 놓은 거나 시간 보낸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책임지는 거를 너무 괴롭게 생각하거나 막 뭐 죄 지은 것 같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책임을 못 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맞고, 공부해야 되겠다 싶으면, 늦게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뭐 어려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쉬운 것부터 잘해.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끝났습니다.